안녕하세요. 저는 퓨전 레스토랑 늦은 봄을 운영하는 54세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채소 다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30년을 보냈죠.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요리에 대한 열정이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어요. 54세라는 늦은 나이라 남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54세에 시작한 늦은 봄,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지금부터예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복을 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선 씨, 주방장이 쓰러졌어요. 당신이 오늘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야 해요. 사장님, 저는 그냥 보조인데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중화요리 식당 만복원의 주방에 형광등 불빛이 켜졌다. 강미선은 찬물에 손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물기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등에는 30년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화상 자국, 칼에 베인 상처, 거칠어진 피부, 주방 보조로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다.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온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미선은 익숙한 동작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 쓸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양파 20개, 양배추 5통, 파 3단. 매일 같은 일상이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을 채웠다. 6시가 되자 주방장 김 선생이 들어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인기척이 없었다. 미선은 이상함을 느끼며 손을 멈췄다. 그때 식당 사장 윤태식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윤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주방장이 새벽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낮 12시 근처 공장에서 200인분 단체 주문이 들어와 있었다. 취소하면 식당 신용에 큰 타격이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주방 구석에서 채소만 다듬고 설거지만 했던 그녀였다. 조리는 항상 주방장의 몫이었다. 하지만 윤 사장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20년 전 미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일자리를 준 은인이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3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열정이었다. 주방 한쪽에 쌓인 양파를 보며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이 칼을 잡았다. 순간 25년 전 요리학교 실습실에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강미선, 너는 타고난 손을 가졌어. 음식이 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단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순간 미선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양파를 채 썰고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내고 춘장을 달군 옷에 붓는 동작.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비법을 더했다. 춘장을 볶을 때 표고버섯 가루를 살짝 넣어
깊은 감칠맛을 냈다. 양파는 일반적인 것보다 30초 더 볶아 캐러멜라이징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단맛이 극대화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돼지고기는 결을 거슬러 얇게 채 썰어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도록 했다. 주방에 고소한 향이 퍼졌다. 윤 사장이 놀란 눈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놀림은 30년 경력의 주방장보다 더 노련했다. 불 조절 하나, 간 맞추기 하나, 모든 것이 완벽했다. 11시 첫 번째 배달이 나갔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공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사장님, 오늘 짜장면 뭔가 다른데요? 완전 다른 음식 같아요. 이거 레시피 바꾸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직원들이 난리예요. 이어서 다른 전화들이 쏟아졌다. 모두 칭찬이었다. 어떤 이는 20년 단골인데 오늘 짜장면이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했다. 어떤 이는 당장 저녁에 또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윤 사장은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달려갔다. 미선은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윤 사장은 이제 알았다. 30년 동안 자신의 식당 구석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숨어 있었는지를. 저녁 6시 미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다. 오늘 하루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집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남편 박준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미선이 들어오는 것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맥주캔을 들이키며 화면에만 집중했다. 다녀왔어요. 미선의 인사에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저녁이나 차려. 내일 새벽 현장 나가야 해서 일찍 자야 한다고. 미선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다. 30년 만에 자신이 직접 요리를 했다는 것,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윤 사장님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딸 서연이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났다. 서연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오늘 회의 너무 길었어.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으니까 도시락 싸줘야 해. 그리고 옷장에 있는 흰색 블라우스 다림질도 해놔야 하고. 미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엄마를 스쳐 지나가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감사하다는 말도 힘들었냐는 말도 없었다. 식탁에 저녁상을 차리며 미선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의 뒷바라지, 딸의 양육, 살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미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준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봤고 서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미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미선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아래 낡은 수납장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을 열자 25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최고의 요리학교 졸업장, 우수 졸업생 강미선이라는 이름이 금빛 글씨로 빛났다. 그 옆에는 노랗게 바랜 사진 한 장. 29의 미선과 27의 이선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선미야, 우리 졸업하면 작은 레스토랑 하나 열자. 너의 창의성과 내 손맛이 만나면 최고의 식당이 될 거야.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두 사람은 밤새워 메뉴를 구상하고 레시피를 개발했다. 미선은 자신만의 레시피 노트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 노트에는 수백 가지 요리법과 비법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졸업 직후 미선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준호와 급하게 결혼했다. 가난한 신혼이었다. 레스토랑을 열 여유도 요리를 할 시간도 없었다. 미선은 꿈을 접고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그 사이 이선미는 홀로 요리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년 후 선미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미선은 축하해 주러 갔다. 하지만 메뉴판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만든 레시피들이 그대로 있었다. 선미가 미선의 레시피 노트를 몰래 가져간 것이었다. 미선은 따졌다. 하지만 선미는 차갑게 말했다. 미선아,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가정을 택했고 나는 꿈을 택했어. 어차피 너는 쓰지 않을 레시피잖아. 내가 세상에 알리는 게 낫지 않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선미는 스타 셰프가 되었고 방송에도 자주 나왔다. 미선은 그녀를 텔레비전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미선은 졸업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자를 닫는 손이 망설여졌다. 오늘 주방에서 느꼈던 그 감정, 요리를 만들 때 온몸에 퍼졌던 전율. 그것은 25년 전 느꼈던 그것과 똑같았다. 나는 정말 끝난 걸까? 54시면 정말 너무 늦은 걸까? 미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25년 전 그 젊은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걸 잡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레스토랑 앞에 서 있는 꿈이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현실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미선은 눈을 떴다.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3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다. 만복원 주방은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다. 주방장 김 선생이 퇴원에 복귀했고 미선은 다시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바로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사장님, 지난주 그 짜장면 맛 다시 안 나와요? 오늘 먹어보니까 예전 맛이던데. 저번에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 먹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다. 윤태식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졌다. 미선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방장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식당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카메라 장비가 든 듯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었다. 홀을 둘러보던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식당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짜장면 만드신 분 계신가요? 윤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여성은 명함을 꺼냈다. 케이블 방송 푸드 채널, 프로그램 숨은 요리사를 찾아서 PD 한지우. 명함을 받아든 윤 사장의 눈이 커졌다. 한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누군가가 만복원 짜장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20년 단골인데 오늘 완전 다른 맛. 인생 짜장면. 이게 진짜 중화요리구나.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과 문의가 달려 있었다.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거든요. 시청자분이 이 게시물을 저희 공식 계정에 제보해 주셔서 왔습니다. 혹시 그날 요리하신 분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미선 씨, 잠깐 나와보세요. 미선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홀로 나왔다. 한지우는 미선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화려한 셰프복을 입은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낡은 앞치마, 거친 손, 소박한 차림새. 하지만 한지우는 곧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미선을 관찰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 푸드 채널에서 나온 한지우 PD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짜장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 맞으시죠? 미선은 당황해서 윤 사장을 쳐다봤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게 제가. 한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방장 김 선생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윤 사장의 눈치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선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주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선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춘장을 볶는 불 조절, 양파가 익어가는 타이밍을 보는 눈빛, 재료를 다루는 섬세함. 모든 것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한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몰래 담았다. 15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 나왔다. 한지우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았다.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단순한 짜장면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내공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한지우는 그릇을 거의 비우고 나서 미선에게 본론을 꺼냈다.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숨은 요리사를 찾아서는 화려한 경력 없이 숨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미선이 딱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선은 손을 내저었다. 저는 안 됩니다. 방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저한테 너무 벅찬 일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한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평범한 척 하시지만 선생님 요리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간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그때 윤태식 사장이 끼어들었다. 미선 씨, 좋은 기회 아닌가?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었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때가 된 거 아닐까? 미선은 한지우의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명함 뒷면에는 한지우의 개인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선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기, 오늘 식당에 방송국 사람이 왔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방송에 내보고 싶대요. 준호는 반찬을 집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봤다. 뭐, 방송? 당신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미선은 명함을 보여줬다. 준호는 명함을 대충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TV에 나가?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하던데. 괜히 나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올 거야. 그냥 식당이나 성실히 다녀. 그게 당신한테 맞는 일이야. 딸 서연도 거들었다. 엄마,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출연자 망신 주는 거 많잖아요. 혹시 편집으로 웃음거리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솔직히 엄마가 TV 나오면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엄마 나이에 지금 처음 방송 도전한다는 게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에게 응원받고 싶었다. 한 번쯤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결국 거절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반대하는데 혼자 무리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다. 미선은 그 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오전 식당에서 일하던 미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절친한 친구 최은이였다. 은희는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선의 오랜 친구였다. 20년 지기였고 미선의 모든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미선아, 나 지금 내 식당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미선은 윤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은희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미선이 다가가자 은희는 한 잔을 건넸다. 어제 준호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방송 나간다고 해서 말렸다고 자랑하던데?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응. 가족들이 반대해서 포기하려고. 은희는 한숨을 쉬며 친구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선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화낼 수도 있는데 들어줄래?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거야? 준호가 널 뭘로 보는지 몰라.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들한테 요리하는 기계일 뿐이야. 한 번도 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적이 없어.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프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 너랑 54년 살면서 내가 요리할 때 눈빛 알아.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해? 가족 때문에? 가족이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은희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다. 미선아, 이번엔 내 인생 살아봐. 54세가 늦은 나이라고? 천만에.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건데 그 시간을 또 남 눈치 보며 살 거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수많은 변명들, 나이가 너무 많아. 가족이 우선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핑계였다는 걸 깨달았다. 은희야, 나 무서워. 실패하면 어떡해? 가족들 말대로 망신만 당하고 오면? 그럼 어때? 적어도 도전은 해본 거잖아. 54년 살면서 너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은희의 말이 맞았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을 뿐 강미선이라는 사람으로 산 적은 없었다. 내가 응원할게. 설령 실패해도 적어도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마음 따라가 봐. 그날 오후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한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저, 강미선입니다. 그 방송 해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지우의 환호성이 들렸다. 정말요? 정말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미선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윤 사장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동안 처음 보는 미선의 환한 얼굴이었다. 촬영 당일 아침 미선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긴장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54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방송국은 서울 상암동에 있었다. 미선은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거대한 방송국 건물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은희의 말이 떠올랐다. 54년 살면서 너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어?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한지우 PD의 이름을 대자 직원이 친절하게 스튜디오까지 안내해 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을 때 한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선생님,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분장실로 안내받은 미선은 그곳에서 다른 출연자들을 만났다. 모두 젊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화려한 셰프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다. 미선은 갑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분장사가 다가와 미선의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선은 조금 안심했다. 분장을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거기에는 평소와는 다른 자신이 있었다. 조금 더 당당해 보이는 강미선이었다. 대기실에서 한지우가 오늘의 미션을 설명했다. 추억의 한 그릇.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제한 시간은 2시간. 재료는 미리 준비된 것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스튜디오에 6개의 조리대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다. 미선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의 한 그릇 시작.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다른 출연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미선만 잠시 멈춰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재료 테이블로 향했다. 미선은 짜장면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평범한 짜장면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이 담긴 짜장면이었다. 25년 전 요리학교 졸업 후 처음 만들었던 레시피, 선미와 함께 개발했던 그 맛을 재현하기로 했다. 재료를 준비하며 미선의 손이 안정을 찾았다. 양파, 돼지고기, 춘장, 그리고 비밀 재료인 표고버섯 가루와 된장. 칼을 잡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주방에서 30년 동안 몸에 밴 감각이 살아났다. 카메라가 미선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양파를 채 썰는 속도, 고기를 다루는 섬세함, 불 조절의 정교함. 스태프들도 다른 출연자들도 하나둘 미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춘장을 볶을 때 미선은 표고버섯 가루를 넣었다. 깊은 감칠맛을 내는 비법이었다. 양파는 일반적인 것보다 30초 더 볶아 캐러멜라이징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단맛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다. 돼지고기는 결을 거슬러 얇게 채 썰어 부드럽게 녹아내리도록 했다. 시간이 흘러 2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미선은 마지막으로 접시에 짜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오이채와 노란 단무지를 올렸다. 단순하지만 정갈한 플레이팅이었다. 시간 종료.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모든 출연자들이 손을 멈췄다. 이제 심사 시간이었다. 심사위원 3명이 각 조리대를 돌며 음식을 시식했다. 그리고 3번째 심사위원이 등장했을 때 미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선미였다. 25년 전 그녀의 레시피를 가져갔던 이제는 유명 셰프가 된 그 친구였다. 선미는 미선을 보는 순간 굳은 표정이 되었다. 그녀도 미선을 알아본 것이었다. 미선아, 너, 객석이 술렁였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 오랜만이야. 선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선의 요리를 내려다봤다. 짜장면. 그것도 자신이 25년 전 미선과 함께 개발했던 바로 그 레시피였다. 손이 떨렸지만 선미는 짜장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선미의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거의 절반을 먹었을 때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한 짜장면 같지만 안에 담긴 깊이가 엄청나네요. 30년 내공이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선미는 침묵했다.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이선미 셰프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선미는 잠시 미선을 쳐다봤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술은 좋습니다. 맛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맛이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4세라는 나이에 지금 도전하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계는 젊은 사람들의 세계예요. 열정과 체력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객석이 술렁였다. 너무 냉혹한 평가였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다. 한지우 PD는 급히 광고 신호를 보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미선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선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너무 늦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은 너무 늦은 걸까? 54세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일까? 화장실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들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가의 눈물을 감춘 수 없었다. 한지우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 이선미 셰프의 평가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극찬했잖아요. 그리고 객석 반응 보셨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촬영이 재개되었다.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다. 미선은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미의 낮은 점수 때문에 1등은 놓쳤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이었다.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다. 오늘 강미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추억의 한 그릇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촬영이 끝나고 미선은 짐을 챙겨 방송국을 나섰다. 복도에서 선미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괜찮아, 언니. 사실이잖아. 나 정말 늦었어. 아니야. 내가 질투했어. 내 요리를 먹는 순간 25년 전이 떠올랐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때. 그리고 내가 너를 배신했다는 것도.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미는 계속 말했다. 내 성공은 내 레시피 위에 세워진 거야.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너를 짓밟고 싶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 그때는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딸도 낳지 못했을 거고.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선아.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아. 나 너무 늦었어. 이제 집에 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래. 미선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선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송이 나간 것은 일주일 후였다. 미선은 방송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은희가 강제로 집으로 찾아와 함께 봤다. 편집은 공정했다. 선미의 냉혹한 평가도 그대로 나갔고 미선의 요리 과정도 아름답게 담겼다. 방송 직후 미선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SNS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54세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선미 셰프 평가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강미선 선생님 응원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짜장면 레시피 공개해 주세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은 미선을 응원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자신들도 미선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미선의 가족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준호는 말했다. 방송 봤어. 3등이면 뭐해. 그 이선미라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던데. 너 나이에 무슨 요리사야. 서연도 불편한 기색이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다 봤대요. 제 엄마 맞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미선은 다시 한번 좌절했다. 세상은 응원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응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지우였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요리 경연대회 그랜드 셰프 챌린지에 출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우는 계속 말했다. 우승 상금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 25년 전의 꿈이었다. 선미와 함께 꿈꿨던, 하지만 이루지 못한 그 꿈. 미선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계속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54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미선은 결심했다.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PD님, 그랜드 셰프 챌린지 출전하겠습니다. 한지우의 환호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정말요? 선생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대회는 2달 후였다. 미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0일. 낮에는 만복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해야 했다. 윤태식 사장은 흔쾌히 주방을 내어주었다. 미선 씨, 밤 10시 이후엔 주방 마음대로 쓰세요. 재료비는 제가 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은희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당으로 찾아와
미선의 요리를 시식하고 의견을 주었다. 때로는 재료를 구해오기도 했다. 미선아, 오늘 광장시장에서 정말 좋은 더덕 구해왔어. 이거로 뭔가 만들어봐. 미선은 잠을 줄이며 연습했다. 한식의 기본인 장류를 직접 담그고 발효 시간을 실험했다. 전통 조리법을 공부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손가락에는 칼자국이 늘어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냉랭해졌다. 준호는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당신 요즘 집안일은 아예 손도 안 대잖아. 내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뭐야? 서연도 거들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줘야 해요. 요리 대회는 그만두고 가족 신경 좀 써요. 미선은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이번 주말은 정말 중요한 연습이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데? 가족이야, 요리야?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아, 엄마도 꿈이 있어. 54년 동안 한 번도 내 꿈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연습을 멈출 수는 없었다. 대회 한 달 전 미선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콘셉트로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였다. 된장찌개는 맑은 육수에 된장을 풀어 깊은 맛을 내고 그 위에 바삭하게 구운 두부칩을 올렸다. 계란말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되 안에 새우와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고급스럽게 변형했다. 김치볶음밥은 개별 돌솥에 담아 누룽지까지 만들어 완벽한 식감을 냈다. 은희가 시식하며 눈을 반짝였다. 미선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엄마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세련돼. 이거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대회 2주 전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새벽 현장으로 가던 중 트럭과 접촉사고가 난 것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미선은 식당에서 연습 중이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박준호 씨가 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미선은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 같았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요. 다만 왼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최소 2달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됩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옮겨진 준호는 의식이 있었다. 그는 미선을 보자마자 투덜댔다. 아파 죽겠네. 당신 당분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할 거야. 회사에도 연락해야 하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했다. 이번 일주일, 그 다음 집에서 요양.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일하고 간병까지. 대회 준비는 불가능했다. 그날 밤 미선은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대회 포기를 알려야 했다. 가족이 우선이었다. 항상 그래왔듯이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병원에 갔다.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고 서연에게도 연락했다. 서연은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에 왔다. 아빠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연은 안도하며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다. 미선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한지우의 전화번호가 뜬 휴대전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화면을 껐다. 그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다. 병실에서 나온 서연이 엄마를 봤다. 미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가 무언가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엄마, 대회 포기하려고요? 미선은 놀라 딸을 쳐다봤다.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저 지난주에 엄마 방송 다시 봤어요. 처음엔 창피해서 대충 봤는데 혼자 밤에 다시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요리할 때 눈빛. 처음 봤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엄마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엄마를 응원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50대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고.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저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요. 엄마를 한 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기계로만 봤어요. 서연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빠도 저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대회 나가세요. 제가 아빠 병원 다닐게요. 집안일도 제가 할게요. 회사에 휴가 내겠어요. 그럴 순 없어. 너 회사 일도 바쁜데. 엄마는 54년 동안 우리 위에 살았잖아요. 제가 2달 회사 쉬는 게 뭐가 대수예요?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미선은 딸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서연의 도움으로 미선은 다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아버지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준호도 변화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며 그는 딸이 집안일 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아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다. 그랜드 셰프 챌린지 결선. 전국에서 선발된 10명의 요리사가 모였다. 미선은 그중 최고령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30대 초반이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컨벤션 홀이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 위에는 10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각 참가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객석 한편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휠체어를 탄 준호도 와 있었다. 은희가 준호를 모셔온 것이었다. 준호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몰랐어.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는 2명만 남았다. 미선과 젊은 셰프 김도연. 도연은 32세로 유명 레스토랑에서 7년간 수셰프로 일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리고 그는 이선미의 제자였다. 심사위원석에는 이선미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최종 미션이 발표되었다. 인생의 맛. 자신의 인생을 한 접시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제한 시간 3시간. 미선은 엄마의 밥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갔다.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정성껏 풀고 계란말이를 정교하게 말고 김치볶음밥을 완벽한 온도로 조리했다. 김도연은 화려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다. 프렌치 기법과 한식을 결합한 고급 요리였다. 플레이팅도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3시간이 흘렀다.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김도연의 요리를 맛봤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맛의 균형도 훌륭하고 창의성도 뛰어나네요. 플레이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젊은 셰프답게 참신한 시도가 돋보입니다. 이제 미선의 차례였다. 심사위원들이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았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입니다. 어떻게 이 맛을?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란말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니. 단순하지만 그 안에 30년 세월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심사위원인 이선미가 미선의 요리를 맛봤다. 그녀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손이 떨렸다. 된장찌개를 입에 넣었을 때 25년 전의 기억이 쏟아졌다. 요리학교 시절 미선과 함께 밤을 새워 만들던 레시피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선미야. 미선이 늘 하던 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그릇을 먹으며 비로소 알았다. 선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점수판을 들었다. 만점이었다. 객석이 술렁였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놀라 선미를 쳐다봤다. 선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25년 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요리를 기술로만 봤고 경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미선 선생님의 요리를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선미는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선아, 지난번에 내가 늦었다고 말해서 미안해. 54세는 늦은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30년 동안 진짜 요리가 뭔지 배워온 거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승자는 강미선님입니다. 객석이 폭발했다. 서연이 울며 일어나 박수를 쳤다. 휠체어의 준호도 손뼉을 쳤다. 은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미선은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상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시상식 후 선미가 미선에게 다가왔다. 미선아, 축하해. 그리고 이거. 선미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25년 전 미선의 레시피 노트였다. 보관하고 있었어. 돌려줄게. 그리고 내 2번째 레스토랑 오픈할 때
내가 투자하게 해줄래? 이번엔 동업자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 미선은 노트를 받아들고 선미를 안았다. 25년 동안의 앙금이 녹아내렸다. 우승 후 한 달 미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상금 5천만 원과 선미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의 지원으로 드디어 자신의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 위치는 서울 성수동의 작은 골목. 2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레스토랑 이름은 늦은 봄으로 정했다. 54세에 피어난 그녀의 인생 2막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간판을 달던 날 미선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한옥 스타일이었다. 주방은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 키친으로 설계했다. 미선이 요리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메뉴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로 구성했다. 점심에는 가성비 좋은 정식 메뉴를, 저녁에는 코스 요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주변 레스토랑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오픈 첫날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다. 방송을 본 사람들, 미선을 응원하는 시청자들이 몰려왔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특히 많았다. 그들은 미선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58세에 새로운 일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꼭 선생님 요리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오픈 첫 주는 대성공이었다.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고 SNS에는 극찬이 쏟아졌다. 미선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섰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가족들도 도왔다. 서연은 주말마다 레스토랑에 나와 홀 서빙을 도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준호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재료 조달을 맡았다. 건설 현장을 다니며 알게 된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어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미선아, 오늘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감자 구해왔어. 유기농이래. 준호는 이제 아내를 당신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아내의 일을 존중했다. 30년 만의 변화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당이 오픈한 것이었다. 100석 규모의 거대한 식당이었고 자본력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오픈 기념 30% 할인, 전 메뉴 무료 배달. 손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늦은 봄의 예약은 절반으로 줄었다. 미선은 당황했지만 가격을 낮추거나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철학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악성 리뷰가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과대포장된 식당, 맛도 별로, TV 나왔다고 건방진 아줌마, 서비스도 별로. 이 가격에 이 정도 음식이면 다른 데 가는 게 낫습니다. 리뷰들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 개가 올라왔고 실제로 방문한 흔적도 없었다. 미선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은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옆 건물 프랜차이즈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김도현이라는 것이었다. 대회에서 미선에게 진 그 젊은 셰프였다. 미선아, 이거 고의적인 영업 방해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그리고 법적 분쟁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같은 작은 식당은 감당할 수 없어. 손님은 계속 줄었다. 하루 예약이 5팀으로 떨어진 날도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미선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손님이 단 한 팀도 없었다. 텅 빈 홀을 바라보며 미선은 주저앉았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54세에 시작한 게 무리였나?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윤태식 사장이었다. 그는 미선 옆에 앉았다. 미선 씨,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손님도 없고 악성 리뷰만 늘어나고. 미선 씨, 당신은 30년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일했잖아요. 이 정도 어려움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윤 사장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진짜예요. 프랜차이즈는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준호와 서연이 식당에 모였다. 나 결정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꿀 거야. 손님이 적은 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한 분 한 분께 더 정성을 다할 수 있으니까. 서연이 물었다. 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가격은 낮추지 않을 거야. 대신 음식의 질을 더 높일 거야. 그리고 손님 한 명 한 명과 대화할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더 좋은 재료 구해올게. 그리고 배달 시스템도 알아볼게. 서연도 거들었다. 제가 SNS 마케팅 다시 짜볼게요. 악성 리뷰에는 정중하게 대응하고 진짜 손님들의 후기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요. 미선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전략을 실행했다. 매일 새벽 시장에 직접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메뉴도 조금씩 변화를 줬다. 계절 재료를 활용한 한정 메뉴를 만들었다. 그리고 손님이 한 명만 와도 최선을 다했다. 테이블에 앉아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요리를 변형했다. 어느 날 저녁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찾아왔다. 남편이 말했다. 사실 여기 평소에는 못 오는 가격인데 오늘이 아내 칠순이라서. 미선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아내는 평생 남편을 위해 요리했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한 끼를 대접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미선은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다. 할머니가 평생 만들었을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재해석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무침.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았다. 음식을 먹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처음이에요. 평생 남들 밥만 해줬는데 오늘은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그 부부는 집에 가서 지인들에게 늦은 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또 찾아왔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유명 미식 평론가가 우연히 늦은 봄을 방문했다. 그는 블로그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미선은 그가 누군지 몰랐다.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했다.
평론가는 된장찌개를 맛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30년의 내공과 진심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서울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한 끼를 먹고 싶다면 성수동 늦은 봄으로 가라. 54세의 꿈을 이룬 강미선 셰프의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이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공유가 수천 번 되었고 댓글에는 극찬이 쏟아졌다. 다음 날부터 예약 전화가 빗발쳤다.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대형 홀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식당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김도연의 식당은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 자본력으로는 진심을 이길 수 없었다. 3개월 후 늦은 봄은 예약이 2달치까지 꽉 차는 식당이 되었다. 미선은 직원을 2명 더 고용했고 서연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레스토랑 매니저로 합류했다. 엄마, 제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엄마랑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준호도 현장 일을 줄이고 식당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식당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선미가 예약 없이 찾아왔다. 미선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다. 언니, 어떻게 온 거야? 내 식당 소문 들었어. 직접 와봐야겠더라. 선미는 미선의 코스 요리를 먹으며 말했다. 미선아, 내가 옳았어.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나는 25년 동안 그걸 잊고 살았어. 식사 후 선미는 제안했다. 미선아, 2호점 생각 있어? 내가 투자할게. 이번엔 진짜 동업자로.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2호점은 아직이야, 언니. 지금 이 작은 식당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그게 내 방식이야. 선미는 미소 지었다. 역시 너답다. 1년이 흘렀다. 늦은 봄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 중 하나가 되었다. 미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다.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겨울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에 늦은 봄이 1스타로 선정된 것이었다. 한지우 PD가 샴페인을 들고 달려왔다. 선생님, 미쉐린 1스타예요. 오픈 1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식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환호했고 서연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준호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미선은 가족들과 조용히 식당에 앉았다. 손님을 모두 보낸 후 내 식구만의 시간이었다. 미선아, 나 평생 당신한테 미안하게 살았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미선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가족 먹여 살리느라. 아니야. 그건 핑계야. 나는 당신의 꿈을 짓밟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응원할게. 평생. 서연도 말했다. 엄마, 저도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꿈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달라진 게 제일 큰 선물이야. 며칠 후 미선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요리책 출간 제안이었다. 출판사 편집장이 식당을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은 54세, 늦지 않았습니다로 어떠세요? 미선은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편집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요. 인생 이막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미선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출간을 결정했다. 서연이 글 정리를 도왔고 준호는 레시피 테스트를 도왔다. 은희는 옛날 사진들을 찾아주었다. 책은 6개월 후 출간되었다. 표지에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미선의 모습이 담겼다. 54세 여성의 주름진 손이 재료를 다루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출간 기념 사인회가 열렸다. 서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책을 받아들고 미선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62세에 제과제빵 학원 등록했어요. 늦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58세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딸이 선생님 팬이에요.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한 60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했어요. 이제 환갑인데 제 인생이 뭐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보면서 알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미선은 그 손을 꽉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이선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미선아, 사인해줘. 미선이 사인을 하자 선미가 봉투를 꺼냈다. 2호점 투자금이야. 받아줘. 이번엔 내가 진짜 너랑 함께하고 싶어. 미선은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2호점은 아직이야. 왜?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인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좋아. 작은 식당 하나 가족과 함께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내가 꿈꿨던 거야. 크게 확장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선미는 미선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역시 너답다. 나는 내가 부러워. 언니는 언니대로 성공했잖아. 아니야. 나는 성공했지만 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어. 너는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야. 너는 영웅이야. 봄이 왔다. 미선은 55세가 되었다. 1년 전보다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졌다. 식당은 여전히 바빴다. 예약은 석 달치까지 꽉 차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무리하지 않았다. 하루 2타임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꼭 쉬었다.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미선아, 너 행복해? 준호의 질문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야. 나도야. 너를 제대로 알게 돼서, 다시 사랑하게 돼서. 서연이 뒤에서 투덜댔다. 아이고,
저 앞에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혼자 식당 주방에 섰다. 내일 쓸 육수를 준비하며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54세에 시작한 도전. 수많은 반대와 좌절.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주방 한편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더 이상 주방 구석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의 주인이었다. 딸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존경받는 아내였다. 그리고 수많은 중년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미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다. 이제 그녀의 손놀림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30년의 경험과 1년의 도전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거리에 벚꽃이 만개했다. 미선은 중얼거렸다. 54세에 시작한 늦은 봄. 이제 한창 꽃이 피고 있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미선 셰프님이세요? 네, 제가 강미선입니다. 저 선생님 책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 엄마도 올해 53살인데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처음으로 엄마도 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오늘 엄마 모시고 왔어요. 엄마한테 선생님 요리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엄마도 한번 꿈꿔보라고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도전이 누군가의 엄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셔서 미선은 직접 밖으로 나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식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미선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특별한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그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녀를 안내하며 미선은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은 단순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온 미선은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다. 오늘도 그녀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났다. 단순한 재료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변신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미선은 잠시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만개한 벚꽃, 따뜻한 봄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이었다. 미선아, 나 다음 달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본다. 정말? 은이야, 대단한데? 너 보고 용기 얻었어. 나도 5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보는 거야. 고마워, 미선아. 전화를 끊고 미선은 미소 지었다. 자신의 도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감사했다. 저녁 영업을 준비하며 서연이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서연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게 뭔지. 제 남자친구도 저처럼 엄마를 응원해 줄 거예요. 미선은 딸을 꼭 안았다. 자신의 도전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다. 준호가 설거지를 도왔고 서연은 홀을 정리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식당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미선은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봤다. 깨끗하게 정리된 조리대, 내일을 위해 준비된 재료들, 벽에 걸린 미쉐린 스타 플레이트.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54세, 늦지 않았어.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거야. 식당을 나서며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길을 비췄다. 미선의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당당하게, 밝게 세상을 향해 뻗어 있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며 자막이 떠올랐다. 도전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봄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이너스 강미선, 55세, 레스토랑 늦은 봄 셰프. 그리고 마지막 장면. 1년 후 미선은 요리 강좌를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모두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미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손놀림을 따라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안에는 희망이, 용기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54세의 도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55세의 도전을, 60세의 도전을, 70세의 도전을 선물하고 있었다.